구시대를 넘어 새시대로 유성만의 안녕 대한민국.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성만의 안녕 대한민국 6월 11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방송 시작하기 전에 미리 시청자분들께서 올려주신 글들을 좀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일단 PX님, PX님, 어제 제가 말씀드린 헌법 68조 그 카드뉴스, 우리 뉴스엔진 게시판에 올라 있습니다. 그 게시판에 올라 있는 카드뉴스를 제가 여러 군데 좀 전파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PX님 어제 여러 군데 전파하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도 뭐 열심히 홍보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클레오파트라님은 뭐 한동훈 대표님과 윤석만 논소리원님 두 분 어떻게 그렇게 반듯하시고 깨끗 청렴한 젊은 분들이신지. 저는 한동훈 대표의 어떤 그런 능력과 그런 인품에 전혀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저에 대한 뭐 이야기보다는 우리 한동훈 대표 또 열심히 응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활기차게 안녕 대한민국 아침 방송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헌법 68조 내용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왜?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권에 맞서서 한동훈 혼자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다. 이재명의 무도한 행위를 비판하고 지적하고 논리적으로 송곳처럼 찌르고 그렇게 싸울 수 있는 사람은 한동훈 뿐인데, 실제로 그 많은 국민의힘 의원들은 어디 갔는지 한동훈 혼자만 싸우고 있다. 그래서 그 싸움이 외롭지 않게 우리가 든든한 뒷배가 돼야 한다, 그 말씀을 드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이야기한 헌법 68조, 대통령도 재판에 의해 직을 상실할 수 있다. 자, 그럼 제가 어제에 이어서 한 단계 더 깊게 들어가서 말씀을 드릴게요. 어제 제 말씀을 듣고 헌법 68조를 찾아보신 분들은 약간 의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헌법 68조에는 정확하게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냐면, 대통령 당선자가 라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당선자가 이제 재판에 의해 그 직을 상실한 때,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아마 또 저짝에서는 그렇게 해명할 수 있어요. 야, 헌법 68조는 대통령이 아니라 대통령 당선자인 경우에만 해당되는 거야 라고 해명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또 억지로 반박할 수 있을 텐데, 자, 그럼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재반박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병아리가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인지 병아리가 먼저인지, 이거는 우리가 결정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뭐가 먼저인지 우리가 참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뭐 생물학적으로 보면은 당연히 달걀이 먼저고 그 다음에 거기서 병아리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생물학적으로 그게 맞잖아요. 그게 인과관계상 맞잖아요. 그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이 되려면 당선자여야 됩니다. 그렇죠? 당선자가 아닌 상태에서 대통령이 될 수 있나요? 없습니다. 그러므로 대통령 당선자라는 말에는 대통령을 포함하는 겁니다. 이게 논리적으로 뭐 어떤 반박이 있건 또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건, 우리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설명, 요걸 가지고 계속 확대 재생산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헌법 68조에 따르면 대통령도 재판에 의해서 그 직을 상실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럼 이거에 대해서 따질 수 있어요. 자, 헌법 68조 2항 지금 나가죠. 대통령이 거리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자격을 상실한 때, 자, 대통령 당선자만
재판 판결이 해당되는 거다라고 이재명이나 민주당에서 그때 반박을 하면 무슨 소리냐. 대통령이 되려면 당선자가 있어야 대통령이 되는 거지. 당연히 대통령 당선자에는 대통령을 포함하는 거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부터. 알았죠? 맞아요. 저 가이드 61님 말씀해 주셨네요. 지금 박주민 의원이 막 그러면서 어제 뭐라 그랬습니까? 박주민 의원이. 한동훈 대표한테 뭐 공부 다시 하고 와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박주민 의원이 제가 알기로는 그 한동훈 대표하고 아마 법대 동기일 겁니다. 동기일 건데, 실제로 사시 기수는 한 7년인가 8년인가 더 훨씬 아래예요. 예. 그래서 어제 박주민 의원하고 한동훈 대표하고 뭐 요거를 그 조명해 놓은 기사에 누가 댓글에 그렇게 달았더라고요. 그 댓글 중에 진짜 재밌었던 게 지금 사실 다시 봐도 한동훈 대표가 박주민 의원보다 시험 훨씬 더 잘 볼 거다. 뭐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 말은. 자, 뭐 박주민 의원을 비롯해서 뭐 민주당, 뭐 이재명, 뭐 그쪽에서 아마 계속 또 얘기를 할 겁니다. 야, 이거는 대통령 당선자나 해당되는 이야기지.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죠. 대통령 당선자, 대통령이 되려면 당연히 대통령 당선자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선자 없이 대통령이 됩니까? 대통령 당선자에는 당연히 대통령에 포함되는 겁니다. 여러분, 병아리한테 야 너는 계란에서 안 나왔지? 그럼 병아리가 어떻게 난생입니까? 그 알에서 태어나지 않고 바로 이렇게 태생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주장하는 거는 억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혹시라도 민주당이 야 이거 대통령 당선자에만 해당되는 거다라고 반박을 하면 아니다. 대통령 당선자에 당연히 대통령이 포함되는 거지 무슨 소리냐? 너는 상식도 없냐? 이렇게 우리는 비판을 하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헌법 68조 내용을 꼼꼼히 따져보고 비판하거나 꼼꼼히 따져보고 반박하는 이재명 지지자들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이재명 지지자들은 그냥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뭐라고 얘기하면 아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개딸처럼 몰려 들어가서 폭격하고 뭐 그러잖아요. 우리처럼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논리적으로 따져보지 않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제가 말씀드린 헌법 68조의 조항의 어떤 단어에 집착해서 얘기를 하면서 반박하는 사람은 없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대비를 해놔야 된다. 박주민 같은 사람이 있으니까. 그죠? 자, 그 논리를 다시 한번 제가 오늘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저녁 때 그 성만 TV에서 이제 간단히 영상을 하나 올렸던 게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말이죠. 전한길 씨가 자기가 위험해지면 미국과 일본이 보호해 줄 거다. 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게 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좀 비판하는 기사를 어제 논평을 냈는데 여러분 저는 말이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계몽령이라고 우기고 그리고 부정선거 음모론이 있다면서 그것을 계속 키워내고 믿고 이런 분들이 반지성주의에 빠져 있다라고 진단을 해드렸습니다. 이건 전혀 이성적인 사고가 아니에요. 우리가 민주주의를 하려면 논리와 상식에 기반한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되고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전환길류의 생각을 하는 분들이 주변에 계시다면 그런 분들의 생각이 깨몽될 수 있도록 꿈에서 깨어날 수 있도록 계몽이 아니라 깨몽될 수 있도록 우리 동네 시민 여러분들께서 좀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분들도 어떻게 보면 저는 피해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윤석열의 비상계엄이나 전환길의 부정선거 음모론 이런 주장에 가스라이팅 된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도 저는 피해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분들이 계몽이 아니라 깨몽될 수 있도록 우리 동네 시민 여러분들께서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 전환길에 의해서 계몽돼서 감사하다라고 얘기했던 나경원 의원. 자, 나경원 의원은 전환길 강사한테 계몽이 돼서 감사하다고 영상을 통해서 여러 번은 아니죠. 한 번 얘기한 게 여러 번 돌아다녔죠, 그 영상이. 자, 나경원 의원은 전환길 강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그러니까 전환길 강사가 자기가 뭐 위험해지면 미국과 일본이 나설 거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자, 그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경원 의원은 전환길 강사에 대한 책임이 있어요. 왜 책임이 있냐고요? 자, 나경원 의원은 5선 중진의 의원이고 대한민국에서 정치를 아는 사람이라면 나경원을 모르는 사람 없을 겁니다. 아주 유명한 정치인이죠. 나경원 의원만큼 얼굴이 알려지고 이름이 알려진 국민의힘 정치인 많지 않을 겁니다. 아마 국민의힘 정치인 중에 뭐 우리 일반 국민들이 이름과 얼굴을 매칭해서 기억할 수 있는 사람들 한 20명이나 될까요? 정치 고관여층 아니면 아마 어쩌면 10명도 모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경원 의원은 대부분 압니다. 그런 나경원 의원이 그냥 한국사 강사였던 전한길 씨에 대해서 비상계엄이 계몽령이라는 것을 알려줘서 감사하다라고 이렇게 극찬을 했으니, 자, 나경원 의원을 알고 있는 그 유명한 나경원 의원을 알고 있는 국민들이 그 말을 듣고 아, 전한길이라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인가? 하고 인식을 갖게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한길이란 사람의 어떤 에토스가 만들어지는 데 있어서 나경원은 아주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 행보, 그러니까 전한길 씨의 뭐 다른 뭐 사생활이나 이런 것까지 책임지는 얘기가 아니고 전한길 씨의 정치적 행보와 메시지에 대해서는 나경원 의원에게 일말의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제 제가 짚어드렸던 발언, 자기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면 미국과 일본이 나서 도와줄 거다. 이런 얘기에 대해서 나경원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네, 나경원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우리 동료 시민 여러분들께서 한번 물어봐 주십시오. 자, 나경원 의원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보니까 의원총회 전에 뭐 또 중진 회의 열어가지고 또 어? 이런저런 또 이야기를 또 자기들끼리 했던데 앞으로 뭘 하려는 건지, 자, 나경원 의원에게 저도 되게 궁금하거든요. 한번 우리 동료 시민 여러분들께서 전화해서 한번 물어봐 주십시오. 자, 첫 번째 기사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는 참 건사랑도 손절했다. 네. 이 건사랑이라는 데가 그저 이름이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무슨 변호사가 만든 카페일 거예요. 그래서 이 변호사가 처음에 이제 김건희 여사 이렇게 많이 좀 소통하고 뭐 도와주고 그랬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던 건사랑마저 이렇게 손절을 한다. 손절을 하고, 자, 요 다음 기사 바로 넘어갈게요. 자, 요거는 뭐 크게 내용이 없습니다. 제목만 제가 보려고 했던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건사랑까지 이 국민의힘, 그렇죠, 맞아요. 뭐 우리 카밀라 킴님, 남아인님, 한성종님, 예, 맞습니다. 강신업 변호사, 예, 강신업 변호사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건사랑까지 손절을 하는 마당에 그러면 왜 이런 분위기가 돼가고 있느냐? 자, 다음 기사 좀 떠 있죠. 중앙일보 기사인데 3대 특검에 떨고 있는 야당, 친윤계는 전화번호도 바꿨다. 참 가관입니다. 제가 점입가경이라는 표현을 며칠 전에 썼었는데 진짜 갈수록 가관이에요. 이렇게 떨고 있을 거면 왜 진작 한동훈 대표를 뽑았어야지. 한동훈 대표를 내치고 한덕수, 김문수 그런 사람들을 내세워서 대선에서 집니까? 지금 한동훈 후보가 됐다면 이재명 정권이 아니라 국민의힘 정권이 되어서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계속 진행해서 유죄가 나오면 깜빵 보내고 또 5개 재판 12개 혐의 쫙쫙 진행될 예정이었는데 이렇게 운명이 극과 극으로 엇갈리는 사례가 저는 정말 있을까 싶어요. 영화나 소설이 아니고 현실에서 이재명 대통령처럼 운명이 극과 극으로 엇갈리는 사례가 있을까 싶습니다. 다 누구 때문입니까, 이게? 윤석열 때문이죠. 윤석열, 김건희 때문이고 또 윤석열, 김건희 추앙하던
그 예전에 드라마 나의 해방일지인가요? 맞나요? 그 드라마? 거기서 나를 추앙해요 그러잖아요. 저는 친윤들이 윤석열과 김건희 두 사람을 추앙했다고 봅니다. 정말 추앙한 거예요. 그렇게 추앙하다가 지금은 추합니다. 추해졌어요. 친윤들 지금 하고 있는 거 보세요. 떨고 있고 전화번호까지 바꿨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나경원 의원, 자기는 또 친윤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이 정체성의 혼란이 생기는 겁니다. 사람이. 인지 부조화에 빠지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 내란 특검이 말이죠. 어마어마하게 진행될 겁니다. 아마 올해 거의 한 올 가을까지 뭐 또 아니면 길면 연말까지 계속해서 내란 상황으로 갈 겁니다. 그러면 이재명 정권이 이 내란 특검을 통해서 수사하려는 건 뭐냐? 일단 123 비상계엄 선포. 비상계엄 선포 당일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그 전에 어떤 내란 모의가 있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파고들 겁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했던 사람들 있죠? 추경호, 나경원 이런 통화한 내용들 그리고 그 전에 친윤들 막 만나고 그랬죠? 그럼 만나서 혹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에 대한 얘기를 한 적 없는지 내란에 대해 설린 적 없는지 그런 거. 또 한덕수 전 총리가 비상계엄 이거를 국무회의 사전에 보고받았다는 그런 경찰 혐의 내용도 좀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출국 금지까지 되고 그럼 그런 사람을 국민의힘 후보로 내세우려 했던 친윤들 이거는 가벼운 게 아닙니다. 엄청 큰 거예요. 그리고 국회를 통제하고 봉쇄하고 그 다음에 주요 정치인들 체포하려고 했던 것. 그 다음에 국회 본회의에서 계엄 해제 결의안 이제 표결을 하려고 하니까 뭐라 그랬어요? 다 끌어내. 잡아서 끌어내. 부수고 들어가서라도 끌어내. 뭐 이런 얘기 한 거. 자, 헌법에도 말이죠. 헌법에도 비상계엄시라 하더라도 헌법기관은 국회를 봉쇄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국회에 들어가서 뭔가 병력을 배치하고 한다? 이거는 헌법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헌법에도 없는 권한이에요. 이건 정말 무소불위 쿠데타입니다. 쿠데타. 이거 자체로도 이거는 내란죄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계몽령이라고 우기고 윤 어게인을 해야 된다면서 탄핵 전국에서 계속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상식밖에 어긋나는 소리들을 하고 심지어 재보궐선거 현장에 가서도 윤 어게인을 외치고 거기에 전한길 씨 같이 갔죠. 나경원 의원, 전한길 씨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 의원님, 전한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궁금합니다. 박수영 의원은 54명의 명단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주시고요. 우리 나경원 의원은 전한길 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지금도 계몽령이라고 생각을 하는지 전한길 씨에게 계몽돼서 아직도 감동에 빠져 있는 중인지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계속 물어보실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란 특검 탈탈 털릴 겁니다. 야당 전화번호 바꾼다고 되겠습니까? 뭐 증거인멸이겠죠? 전화기를 없앤다는 취지니까. 근데 전화라는 것은 말이죠. 쌍방입니다. 쌍방. 내 전화기를 없애도 상대방 전화기에 들어있으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화폰까지 수사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세상에 은폐할 수 있는 진실은 없습니다. 당장 가릴 수는 있어요. 얼마간 가려질 수는 있지만 진실은 곧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그게 미네르바의 부엉이에요. 해겔의 법철학 서문에 나오는 미네르바의 부엉이가 그겁니다. 황혼역에 날아드는 미네르바의 부엉이는 모든 사건과 어지러움과 혼란이 가라앉을 때 미네르바의 부엉이가 날면서
그 실체와 진실을 팝니다. 자, 이 이야기를 한동훈 전 대표는 이렇게 표현했죠. 흙탕물이 가라앉으면 진실이 보인다. 한동훈 전 대표의 표현은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비상계엄 이날의 진실은 밝혀집니다. 언젠가는 밝혀집니다. 12월 3일, 왜 12월 3일로 택했는지도 밝혀지겠죠. 12월 3일, 왜 하필이면 12월 3일이었을까? 주말도 아니고 평일에, 하필이면 그 시간에. 그리고 그 상황에서 이재명 민주당의 폭주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만은 그것이 비상계엄을 내릴 만큼의 사안은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대다수 많은 국민들이 뜨악했어요. 이거 뭐지? 이 비상계엄이 이거 진짠가? 왜? 비상계엄이 일어날 만한 상황이 아니니까. 정말 명태균 특검 때문입니까? 김건희 여사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까? 왜 비상계엄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실체와 진실이 밝혀지면서 또 내란 특검에 더불어서 우리 지금 뭐 합니까? 김건희 특검 이제 하잖아요. 김건희 특검 우리 국민들이 이제 김건희 특검을 보면서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마주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다른 사람들 다 처벌받고 김건희 혼자 처벌 안 받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 명품백 뭐 이런 금품 수수 의혹, 명태균 의혹, 건진법사 의혹, 공천 개입 의혹, 혐의만 16개예요. 김건희 특검에.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개인적으로 알지 못합니다. 뭐 이름만 비슷할 뿐이지. 그러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좀 인간적인 불쌍함은 있어요. 뭐가 불쌍하냐?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 김건희 수사 같은 경우 한동훈 대표 시절에 그냥 김건희 수사 받았으면 이 정도로 털렸겠습니까? 비상계엄을 안 하고 한동훈 대표 시절에 비상계엄 안 하고 윤석열 정권 아래에서 김건희 여사 수사를 진행해가지고 그때 털고 갔으면 지금 이렇게 거의 멸문지화 당하는 일이 생겼겠냐는 거죠. 한동훈 대표의 조언을 들었더라면 하는 그런 불쌍함이 남습니다. 뭐 그것도 뭐 자기 보인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본인이 그렇게 한 거니까 어쩔 수 없죠.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우려했던 일이 일어납니다. 어제 오후에 나온 뉴스죠. 참 뜨악했습니다. 자, 대장동 재판도 연기하고 중단한답니다. 나라가 망가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됐다고, 아니, 대통령 시절에 어떤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뭐 반대 정파와 싸우다가 재판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본인의 개인 비리잖아요. 개인적인 비리 혐의잖아요. 정확하게 말하면 비리 혐의. 그것까지 대통령이 됐다고 중단한다? 아, 참, 그러자 이 말씀 하나 드릴게요. 그 전한길 강사가 말이죠. 어제 제가 그 기사를 보고 영상을 만들려고 그 전한길 강사의 발언들을 좀 찾아보니까 이 전한길 강사 요새 뭐라고 했냐면 당원 가입 운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전한길 씨가 국민의힘 당원을 가입을 하라고 계속 독려 운동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전한길 씨 방송을 보는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정해져 있겠죠. 뭐 윤석열 좋아하는 사람들이 보겠죠. 그 사람들한테 당원 가입을 하라고 전한길 씨가 계속 독려하고 있어요. 그리고 당원 가입을 아마 제가 알기로 다른 극우 유튜버들도 당원 가입하라고 계속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낙연 지지자들도 당원 가입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더욱 가열차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들이 하는 것보다 2배, 3배, 4배, 10배 더욱 가열차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노고 감사드리고요. 여러분의 행동하는 지성 정말 박수 쳐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 파이팅 하시기를 저는 응원 드리겠습니다. 파이팅 하십시오. 자,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재판도 연기가 됐고 사실상 재임 기간 동안은 중단됐습니다. 헌법 84조 때문입니다. 다음 기사 볼게요. 그런데 그럼 우리가 이와 함께 공격해야 할 포인트가 있습니다. 뭐냐? 자, 첫 번째. 대통령의 재판이 중단돼서는 안 된다. 우리는 헌법 84조 68조를 가지고 계속 싸워야 되죠. 그걸 싸워야 되고 그러면서 또 한 가지 할 것은 이재명 대통령과 공동 피고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장동 같은 경우는 이재명뿐만 아니라 이재명 말고도 함께 혐의에 오르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진상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재판이 진행돼야 합니다. 원래는 말이죠. 6월 24일에 그러니까 뭐 얼마입니까? 이제 며칠 안 남았죠. 원래는 한 2주 정도 후에 공판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대장동, 위례, 백현동 재개발 비리하고 성남FC 사건 이걸 다 합쳐가지고 이게 제일 구찌가 큰 겁니다. 이게 제일 규모가 큰 거예요. 요 사건을 가지고 24일에 공판을 하려고 했어요. 그랬는데 이게 추후 추정됐습니다. 제가 어제 설명드렸죠. 추정이 뭐다? 날짜를 추후에 정하겠다. 사실상 안정하겠다라는 뜻이죠. 사실상 안정하겠다고 했는데 그런데 말이죠. 공범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누굽니까? 정진상 이재명의 최측근입니다. 정진상에 대해서는 이제 저 원래는 이재명이라고 같이 얘기하려다가 분리했습니다. 변론을 분리하고 기일을 다음 달 15일로 연기했습니다. 너무 늦어지고 있어요. 너무 늦어지지만 어쨌든 이거는 진행이 돼야 되고 우리가 빨리 진행을 하라고 시민사회, 시민단체, 우리 시민들이 압력을 넣어야 됩니다. 영향력을 행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진상에 대해서 재판이 진행이 되면 우리는 어느 정도 실체적 진실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재판 5개, 12개 혐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에 대한 재판만 멈추는 거지. 우리는 그러나 이재명 재판도 멈추면 안 된다고 주장을 해야죠. 이재명 재판 멈춰서도 안 되지만 설사 이재명 재판이 멈춘다 하더라도 그 공범들에 대한 재판은 빨리 진행돼야 한다. 우리는 그것을 강하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자, 오늘 우리 동네 시민 여러분들께서 이야기해야 될 부분 이겁니다. 이재명 공범에 대한 재판은 빨리 진행해서 진실을 밝혀라. 자, 이재명 공범에 대한 유죄가 내려지고 진실이 밝혀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간접적으로 이재명이 어떤 짓을 벌였는지의 내용도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확대 재생산해서 압박을 해야 됩니다. 공범 재판을 신속히 하라. 그 말을 우리는 강하게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게시판에 올리셔도 좋고 기자회견을 하셔도 좋고 항의 전화를 하셔도 좋습니다. 그 이야기를 우리는 강하게 반복해야 됩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계속해서 헌법 84조가 논란이 되고 있어요. 헌법 84조의 논란은 뭡니까? 소추되지 아니한다. 대통령직에 있으면 소추되지 아니한다는 건데 지금 이재명과 민주당이 주장하는 내용은 뭐예요? 임기 중에 재판은 중단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사법부도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이재명 재판 추정하기로 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대통령제 국가를 취한 여러 나라들의 헌법을 봤더니 뭐라고 했느냐? 재판 중단이라는 내용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재판 중단이라는 말은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물론 우리 헌법처럼 대통령제를 택한 뭐 다수 국가들, 뭐 프랑스나 이런 나라들도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은 헌법에 있습니다. 불소추 특권은 있어요. 왜냐하면 그 대통령의 원활한 직무 수행, 국정 안정, 그리고 대외적인 위신 이런 것 때문에 불소추 특권은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서 중단한다? 라는 얘기는 없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진행 중인 재판을 중단한다는 게 이게 당연한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논란이 있는 사안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헌법 68조를 가지고 해서 반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대통령이 벌인 개인 범죄를 없애준다? 이런 내용도 없어요. 오히려 다른 나라들은 대통령의 개인 비리는 설령 임기가 끝나더라도 끝까지 추적해서 유죄를 밝히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법들 중에 뭐가 있어요? 이재명이 지은 죄를 무죄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법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대법관 늘리고 헌법재판관에 자기 변호인 심고 그렇게 해서 그냥 무죄로 만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대통령제를 하고 있는 나라에서 그렇게 위헌적, 반헌법적, 반체제적 그렇게 가선 안 됩니다. 대한민국이 정말 망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자, 요 다음 기사 보면서 한번 얘기 또 해볼게요. 다음 기사 보면 자, 이재명 대통령 재판 연기 근거 헌법 84조인데 헌법 84조에 대한 헌법 소원이 잇따라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헌법 84조에 대한 헌법 소원입니다. 그러니까 헌법 84조에 있는 거를 가지고 이재명 재판을 중단한다라고 하는 것은 평등권 침해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그런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그리고 헌법 84조에 있는 불소추 특권, 소추와 재판은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우리 계속 하고 있잖아요. 소추와 재판은 다르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소추와 재판이 다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재판은 말이죠. 법원이 판결을 하는 겁니다. 법원이 판결을 하는 게 재판이에요. 그럼 소추는 뭐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통령 탄핵소추라는 걸 한번 들어보세요. 대통령 탄핵소추, 헌법재판소죠. 소추는 그러니까 대통령 탄핵소추를 예를 들면 대통령 탄핵소추는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추와 재판은 엄연히 다른 개념이에요. 다시 설명드릴게요. 재판은 판결하는 거예요. 판결. 법원이 판결을 하는 거고 자 대통령 탄핵소추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대통령 탄핵소추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하는 겁니다. 소추는 결정을 하는 거고 재판은 판결을 하는 겁니다. 두 개는 다른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개념인데 84조에는 소추라고만 표현되어 있어요. 소추라고. 그거를 소추에 재판도 포함된다라고 해석해서 사법부가 지금 바로 이재명 정권에 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비판해야 됩니다.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어제 중앙일보 사설이 그런 논리였죠. 그 재판 중인 기소된 후보라 하더라도 국민의 선택으로 대통령을 뽑았으니까 그 국민의 선택이 존중돼야 한다. 그 말은 뭐 재판 중이고 뭐 범죄자라 해도
국민이 뽑았으니 그 국민의 뜻을 존중해서 재판을 중지해야 된다 이 뜻이거든요. 자, 그럼 제가 역으로 얘기할게요. 역으로 얘기할게요. 이거 우리가 명확하게 짚고 넘어갑시다. 이재명 후보 몇 프로 받았습니까? 49.42% 받았습니다. 과반수에서 과반에 0.58% 모자릅니다. 절대 과반이 아니에요. 자, 우리가 하다못해 반장선거, 그 초등학교 반장선거를 하더라도 아니면 하다못해 중국집을 갈지 치킨집을 갈지 3, 3, 5 친구들이 모여 결정을 하더라도 다수결이란 걸 합니다. 그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친구들하고 만나서 3, 3, 5 치킨집을 갈지 삼겹살집을 갈지 결정을 할 때 그때도 다수결을 해요. 다수결이 뭡니까? 물론 5명 중에 2명, 1명, 1명, 1명 선택해도 2명이 다수결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때 그 2명은 정통성이 없는 겁니다. 왜? 적어도 절반 이상은 넘겨야 다수결로서 명분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말이죠. 우리가 법안을 제정할 때도 과반 이상이 찬성을 해야 돼요. 그리고 심지어 대통령 탄핵과 같은 큰 사안, 엄중한 사안을 우리가 얘기할 때는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돼요. 하물며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한다라는 이 어마무시한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한다. 이거는 정권의 운명, 정권의 체제, 나라의 기강과 관련된 정말 어마어마한 사안이거든요. 근데 이 어마어마한 사안을 만약에 다수결로 결정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때는 국민투표에 붙여서 3분의 2가 찬성을 하면 오케이, 좋아, 대통령 재판 중지해. 그러면 제가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한다. 이걸 국민투표에 붙여가지고 3분의 2가 찬성하면 오케이, 저는 그때 승복할 수 있어요. 왜?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고 민주주의 국가에서 물론 다수결이 만능은 아닙니다만 다수결로 결정을 했을 때 그래도 가장 권위 있고 가장 비판과 논란이 없는 의사결정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차라리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할 거냐 말 거냐 국민투표에 붙입시다. 그래서 3분의 2가 찬성하면 이재명 재판 중지 인정합시다. 만약에 3분의 2가 못 넘으면 이재명 재판 진행합시다. 저는 오늘 그렇게 주장합니다. 차라리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중지할 거냐 말 거냐 국민투표에 붙여서 국민투표로 3분의 2의 의견으로 결정을 합시다. 왜? 헌법학자들을 비롯해서 뭐 민주당, 뭐 이재명 이쪽 지지자들, 정치인들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국민의 선택으로 대통령이 됐으니 그걸 존중해줘야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 선택으로 존중해줘야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국민이 뽑아줬다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 중단해도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명확하게 하자고요. 국민의 뜻으로, 자, 국민의 뜻이 뭡니까? 49.42%입니다. 과반을 못 넘었다니까요? 우리가 학급회의를 하더라도, 초등학교 때 학급회의를 하더라도, 과반을 못 넘으면 그거는 부결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을 지지한 사람이 49.42% 과반을 못 넘었는데 왜 그걸 국민의 뜻이라고 해서 퉁치고 넘어갑니까? 잘못된 거죠. 정확하게 국민의 뜻을 알고 싶으면 국민 투표합시다. 이재명 재판을 중지할 거냐 말 거냐 국민 투표합시다. 제안 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 윤석열의 제가 한 번만 그 과한 표현 쓰겠습니다.
윤석열의 삽질로 윤석열, 김건희, 그리고 친윤, 이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의 우매한, 멍청한, 바보 같은 잘못된 결정으로 이재명 정권 탄생에 꽃길을 깔아줬습니다. 심지어 국민의힘 후보가 한동훈이었다면 이재명 정권 탄생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권이 탄생한 것도 우리는 억울한데 왜 이재명에게 이재명 재판까지 면죄부를 줘야 되는 겁니까? 이재명 정권 탄생도 억울한데 왜 우리가 이재명 재판까지 면죄부를 줘야 되는 것입니까? 이재명 재판을 중지하고 싶다면 우리 국민투표를 합시다. 그래서 3분의 2가 찬성하면 국민의 3분의 2가 좋다. 이재명 재판을 중지해주자. 라고 국민 3분의 2가 찬성하면 저는 그때 깨끗하게 승복하겠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이재명 정권의 성남 경기 라인과 이재명 변호사들이 지금 요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성남 경기 라인 볼게요. 자, 김낙중 성남시청의 정책비서였고요. 의원실 보좌관을 지냈습니다. 지금 비서관급으로 유력시 된다고 하고, 또 의원실 보좌관이었던 김용채 인사비서관 됐고요. 그다음에 김남준 성남시 대변인이었던 사람입니다. 지금 부속실장 들어가고, 자, 김현지 보좌관 했었고 경기도청 비서실 비서관이었습니다. 총무비서관. 자, 총무비서관 막강한 자리입니다. 2급 이하 대통령실 인사들에 대해서 인사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엄청난 자리죠. 성남 경기 라인이 대통령실의 요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변호사 출신, 이재명 변호인 출신. 자, 민정비서관으로 지금 유력한 사람 이태영이죠. 그 공직선거법 사건 변호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전치영 지금 공직기강 비서관, 공직선거법 사건 변호한 사람입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이 사람이 어떻게 공직기강을 제대로 세우겠습니까? 그렇게 법꾸라지처럼 빠져나가려 했던 변호인인데. 근데 어쨌든 자, 이재명 변호사, 공직기강 비서관. 자, 법무비서관 유력되는 사람, 쌍방울 대북송금 대납 사건 변호했던 사람이에요. 조상호 행정관, 대장동 사건 변호했던 사람이에요. 또 누굽니까? 헌법재판관 후보자도 좀 가 있죠. 그러니까 이재명 정권의 요직을 대통령실, 성남 경기 라인과 변호사들이 꿰차고 들어갑니다. 이재명 정권 이렇게 해서 잘 되겠습니까? 탕평 인사한다, 뭐 겉으로는 보수 인사도 쓰겠다 이러면서 사실상 지금 자기 사람들로만 채우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것도 저는 이들이 자기 사람 채우는 건 좋아요. 근데 그 자기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들이면 오케이. 근데 성남 경기 라인 그리고 변호사 출신, 특히 변호사 출신들이 어떤 능력을 검증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이재명을 변호하는데 능력이 있는 거겠죠. 그러면 이분들이 대통령실에 들어가서 뭐 하겠습니까? 대통령이 호위무사하겠죠. 왜? 이재명 변호하던 사람들이 대통령실 들어가면 대통령 변호하겠죠. 호위무사하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 댓글창에 심유랑님, 뭘 해도 윤건희보단 낫다. 와, 걱정되네요. 정말 윤건희보다 나을까봐 걱정됩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김건희가 워낙 최악의 정치를 해서 이재명이 그거보다 나을까요? 저는 그거보다 낫진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독인 객인이고요. 아마 이렇게 가다가 큰 사고 치기 시작할 겁니다. 자, 다음 기사, 마지막 기사 볼게요. 자, 큰 사고 칠 것 예상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고위공직자 국민추천제. 자, 고위공직자 국민추천제. 이거 이제 사실 문재인 정부 때도 했던 거거든요. 근데 문재인 정부 때도 했는데 이 제대로 안 됐어요. 왜냐하면 이런 거죠.
전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농반 진반으로 이런 얘기했습니다. 뭐 젊고 또 사업을 해본 사람 중에 좀 유명한 사람이 대통령 후보가 되면 좋겠다 하면서 예를 들어서 백종원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때 뭐 농반 진반이었습니다만은 자, 백종원 씨가 네, 훌륭한 어떤 사업가이고 훌륭한 요리사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정치인으로서 유명한 건 정치인으로서 능력을 검증받은 건 아니잖아요. 그죠? 국민추천제가 이런 거예요. 국민추천제는 인지도가 있고 대중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이 국민추천을 받겠죠. 그죠? 그런데 지금 민주당, 개딸, 그쪽 동네에서 유명한 사람 누구 있습니까? 유명한 사람 하면 딱 누가 떠올라요? 뭐 김어준, 유시민 이런 사람 딱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럼 김어준, 예를 들어서 김어준 국민추천제로 방통위원장 앉히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뭐였어요? 그 대법관, 변호사 자격 없어도 대법관 되는 거. 그때 한동훈 대표가 뭐라고 지적했습니까? 그럼 김어준 대법관 만들려는 거냐? 유시민 대법관 만들려는 거냐? 참 유시민은 또 뭐라고 했냐면 그 누가 물어봤어요. 이 유시민 뭐 대법관 얘기가 나오는데 뭐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유시민 하는 얘기가 아 나를 대법관으로 영입해 가려면 그 연봉이 안 맞아서 못 할 걸요? 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말입니까? 판고입니까 이게? 자 어쨌든 국민 추천제를 하게 되면 정말 저쪽 동네에서는 김어준을 방통위원장으로 추천할지도 모릅니다. 뭐 뭐 말도 안 되게 뭐 김어준 뭐 문화부 장관 문화부 장관 추천할 수도 있겠네요. 뭐 김어준 영화도 제작했지. 계속 지금 유튜브 저렇게 오랫동안 하면서 뭐 하고 있지. 아마 저쪽 동네에서는 김어준 방통위원장, 문화부 장관 충분히 추천하고도 남습니다. 그러면 이 국민 추천제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저는 우려가 됩니다. 네, 뭐 좋은 뜻으로 잘 쓰이면 상관없는데 과연 개딸들이 그렇게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상식적으로 대다수 국민들이 환영할 만한 그런 방안으로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도 제가 여러 가지 우리 동료 시민 여러분들께서 강조해야 될 지점들, 전파해야 될 지점들 말씀을 드렸죠. 뭐였습니까? 일단 제일 중요한 거 두 가지만 요약을 드릴게요. 헌법 68조에 대통령 당선자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거는 대통령도 포함하는 거다. 자, 그 논리 첫 번째 있고요. 두 번째, 자꾸 뭐 이재명 대통령 재판 정지하는 이유 중에 하나로 뭐 국민들이 뽑았기 때문에 국민들의 선택을 존중해서 재판도 중지시켜야 한다라고 헌법학자들과 민주당 의원들 심지어 어제 중앙일보 사설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에 대해서 반박을 합니다. 좋다. 국민의 의견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할 거면 제대로 하자. 이재명 대통령의 득표율은 49.42%다. 0.58%가 절반에서 모자른다. 우리가 초등학교 학급회의 할 때도 절반이 넘어야 과반수가 돼야만 그 안건을 의결한다. 안 되면 부결된 걸로 본다. 그러니 정말 국민의 뜻에 따라 이게 재판을 중지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으면 50%못 넘었으니까 이건 부결된 거 아니냐. 그럼 제대로 하고 싶으면 국민투표 붙여라. 그리고 국민투표 붙이는데 이재명 그러니까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하냐 마냐와 같은 이런 엄중한 사안을 다룰 때는 과반으로 하는 건 넌센스다. 왜? 대통령 탄핵도 3분의 1을 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것도 국민 투표 붙여서 3분의 2 찬성으로 묻자. 국민 투표 붙여서 3분의 2가 대통령 재판 중지할 거 하는 거 찬성하냐 반대하냐 묻고 그렇게 국민 뜻으로 결정하자. 오늘 이게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제안드리는 메시지입니다. 자, 시청자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아름다운 나라님, 세이브 코리아 집회에 나가서 개몽됐다고 마이크 잡던 국민의힘 의원들 다음 선거엔 불출마해야죠. 청주는 국회의원도 전부 민주당이고
지방선거에서는 이겨야 할 텐데 걱정이네요. 자, 아름다운 나라님 갑자기 청주를 왜 써주셨을까요? 네, 한동훈 대표가 청주에서 어렸을 때 살았죠. 네, 뭐 그것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 때문인지 저는 그냥 말씀 소개하는 걸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혹고만님, 국민청원 헌법 개정안과 재판중지법에 한 표씩 행사하고 옵시다. 좋습니다. 자, 이런 행동하는 지성의 모습을 계속 보여주십시오. 우리 동료 시민 여러분들께서 무엇이 됐든 일단 행동을 해야 됩니다. 잘못된 거 잘못됐다 얘기하고, 그리고 뭐 이거 괜찮은 아이디어다 하면 그거 우르르 몰려가서 이거 제안합시다. 받아들입시다. 이런 운동을 우리는 계속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달님, 표 더 받았다고 죄가 없어지면 민주주의 아니다. 그쵸? 이거 김민석 의원이 그 한동훈 당시 장관 불러다 놓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거 한동훈 장관의 명언이죠? 명언입니다. 이 명언이에요. 그리고 어제 한동훈 대표가 페이스북에 올렸죠. 이 명언이지만 그 상식에는 저작권이 없으니 마음대로 갖다 쓰셔도 된다. 참 한동훈 대표 이거 보면은 이 말맛을 되게 잘 알아요. 그래서 뭐 이런 좀 광고 카피 같은 거 카피라이터 해도 잘했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 죄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다수 표를 받았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게 민주주의 절대 아니다라는 것. 그리고 이재명에게 대통령 당선됐으니 재판 중지, 면죄부 주자는 건 이거 잘못된 거다. 정면죄부를 주고 싶으면 국민투표로 결정해서 3분의 2 이상 찬성 받으면 오케이. 그땐 깨끗이 승복하겠다. 그 말씀을 전파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